최근 한국형 재난영화들이 흥행재난을 맞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의 제작비가 들어간 비상선언, 더문과 같은 재난영화들이 처참하게 관객에게 외면받은 데 이어 올해 여름 성수기에도 하이제킹,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가 일찌감치 극장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동안 매해 꾸준히 제작됐고 어지간히 흥행됐었던 이른바 K재난영화, 이제는 서서히 관객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형 재난영화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최근 흥행에 처참히 참패하는 이유, 그리고 이제는 왜 그만 만들어야 하는지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지난 2009년 7월에 개봉한 영화 해운대는 국내 영화 산업에 있어서 여러모로 기념비적인 작품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규모인 제작비 160억 원을 투입해 부산에 쓰나미가 들이닥친다는 재난영화로 한국 영화로서는 드문 소재인데다 작품의 규모도 큰 매우 도전적인 작품이었습니다. 해운대가 개봉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 영화 가운데 1000만을 넘긴 작품은 실미도, 왕의 남자, 괴물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대규모 제작비가 투입된 이 영화는 결국 1132만 명의 관객 동원에 성공했고 이후 한국 영화의 판도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영화를 기점으로 이후에는 한국형 블록버스터들이 여름과 겨울 성수기에 속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 영화 대부분은 해운대가 본격화시킨 흥행 공식을 철저히 따라갑니다. 여러 명의 유명 배우를 멀티캐스팅해 재난을 대하는 다양한 인간 군상을 보여주고 결말부에서는 관객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이른바 신파로 마무리합니다. 제작비 규모도 점점 수백억대로 불어나며 비상선언은 제작비 300억 원을 찍었습니다. 재난 블록버스터의 전형을 확립한 해운대는 특히나 한국 영화 산업에서 가장 심각하게 끼친 악영향이 있습니다. 바로 수직 계열화에 의한 대기업 독점 체제를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해운대는 대기업이 제작, 투자, 배급, 상영을 모두 관여한 영화입니다. 게다가 대규모 제작비가 투입됐으니 흥행을 위해 이른바 상영관 몰아주기를 시전했습니다. 극장까지 소유했으니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죠. 이로 인해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확대된 한국 영화계의 다양성은 독점구조 체제로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해운대 이후에는 소재만 살짝 바꾼 뻔한 재난 영화를 만든던가 8, 90년대 할리우드 영화 100개 먹기 방식의 영화들을 양산해냅니다. 그럼에도 이런 영화들은 어지간히 흥행이 됐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멀티플렉스 극장의 확산, 여타고가보다 비교적 저렴한 편인 극장 관람료로 박리담의 시장 구조를 형성했던 국내 영화 시장은 한때 1인당 평균 관람 편수 세계 최고 수준으로 관객들 역시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영화들을 볼 수 있었죠. 뭐 그닥 만족할 만한 영화가 아니어도 부담 없이 또 다른 영화를 보면 됐었으니까요.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큰 손실을 본 대기업들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극장 관람료를 15,000원으로 크게 인상하면서 판도는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기존에는 한 해 여러 편을 보던 관객들은 극장에서 꼭 봐야 할 영화만 보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에도 여전한 뻔한 흥행 공식의 재난 영화들은 여전히 줄리어 개봉했고 본격적인 제약이 시작됩니다. 즉 시장 구조는 변화됐는데 영화의 형식과 내용은 달라지지 않으니 당연히 외면을 받는 거죠. 300억 원의 제작비가 투여된 항공재난영화 비상선언은 관객수 205만 명, 제작비 280억 원의 우주재난영화 더부는 관객수 51만 명으로 손익분기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대참사를 기록했습니다. 더 이상 관객들이 뻔한 패턴의 재난영화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 여름 성수기에도 재난영화들은 꾸준히 개봉됐고 하이제킹,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트 같은 영화들은 기존에 비해 비교적 저렴해진 100억 원대의 제작비임에도 탈주, 핸섬 가이즈와 비교해 일찍 퇴출당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여름 성수기의 상황을 봤을 때 해운대 이후로 꾸준히 제작된 K재난영화는 바뀐 시장 구조에서 생명력을 다한 것입니다. 이제 극장 관람료가 예전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는 한 해운대가 확립했던 흥행 공식을 따르는 재난영화는 100% 망할 것이 확실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초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철저한 흥행 공식을 따르거나 할리우드 영화 창고에 만들기로 일관했던 영화계 자본들은 이제 어떤 전략을 내세울지가요. 극장료를 크게 인상하려면 팬데믹으로 개봉을 연기한 창고 영화나 제작 중이던 대형 프로젝트들을 모두 출시시킨 다음에 올려야 그나마 손해가 덜했을 텐데 이 같은 최근 영화계의 흐름을 보고 느낀 건 대자본들이 상당히 영리하고 계산된 방식으로 이익을 창출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매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한국 영화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우선 확실한 건 그동안 신뢰가 깊었던 흥행 공식이 깨져 상대적으로 손쉽게 영화를 만들던 방식 하나가 이제는 먹혀들지 않으니 영화 제작 편수는 줄어들 테고 이는 이미 작년부터 진행되는 흐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가 작은 영화들을 통해 영화인들을 발굴하는 동시에 시장의 트렌드를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리메이크 영화를 중심으로 또 다른 손쉬운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러쿵저러쿵 복잡하게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제일 쉽고 빠른 방법, 관람료를 돌려놔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실 분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야, 개새들아! 그냥 가면 어떡해! 너가 가라 길대 안 왔어 이제. 가까이 오지 말랬죠. 언제 그냥 가라 그랬어. 살려주세요. 구보 살펴주세요.